손주가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를 먼저 찾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손주는 할아버지한테는 가지 않아요. 저를 찾으며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할아버지가 섭섭해합니다. 나는 할아버지인데 왜 나는 안 찾고 할머니만 찾아? 처음엔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손주가 저를 더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찾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 제가 하지 않은 것들이 손주를 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반대로 할아버지는 손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잘하니? 학원은 다녀? 숙제 다 했어? 게임 그만하고 책 읽어. 할아버지는 손주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손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손주는 할아버지가 무섭습니다. 할아버지 보면 평가받는 것 같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해요. 혹시 여러분 손주도 이런가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찾고 할머니 집에만 오고 싶어 하고 할머니한테만 비밀 이야기를 하나요? 오늘 저는 손주를 20년 넘게 보면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할머니의 비밀, 손주가 할머니를 편하게 느끼는 이유,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안 찾는지. 이걸 모르면 손주는 할머니 집 오는 걸 싫어하게 되고 며느리도 손주를 데려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손주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이미 많은 조부모님들이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손주와 이렇게 멀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면 손주는 할머니에게 진짜 무엇을 원할까요? 20년간 손주를 보며 깨달은 답은 이겁니다. 손주는 조부모의 가르침보다 편안함을 더 원합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손주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려면 뭔가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맛있는 음식 해주고, 용돈 주고, 학원비 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하지만 손주가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 왜? 할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있어도 돼.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조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라 편안함을 원한다는 것을. 지금부터 손주가 20년째 할머니만 찾는 진짜 이유, 그리고 제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손주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손주가 편해야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집 가는 걸 싫어하면 며느리도 손주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안 갈래요 하면 며느리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손주가 엄마, 할머니 집 가고 싶어라고 하면 며느리는 기꺼이 데려옵니다. 제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집에 옵니다. 며느리가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라고 하면 손주가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그래, 그럼 잠깐 다녀올까? 라고 해요.
손주가 편하게 느끼는 게 자주 보는 비결입니다. 둘째, 손주는 강요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우리 때는 어른 말씀 무조건 따라야 했죠. 어른이 시키면 해야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선택권을 원합니다. 제 친구 박 여사는 손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먹어. 이거 해. 저기 가. 공부해. 손주는 할머니 집 가는 걸 싫어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보면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반대로 저는 손주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원하는 걸 물어보고 손주가 선택하게 해요. 그랬더니 손주가 저를 편하게 느낍니다. 셋째, 손주와의 관계가 며느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손주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며느리와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제 친구 최 여사는 손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손주 앞에서 며느리를 평가한 겁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 뒤로 며느리는 손주를 시댁에 데려오지 않게 됐습니다. 반대로 저는 손주 앞에서 며느리를 항상 칭찬합니다. 우리 손주 엄마가 정말 잘 키우시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아니? 손주도 듣고 며느리도 듣습니다. 며느리는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손주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제부터 제가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주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먹어. 저기 가. 이거 해. 그만해. 이런 명령형 말투를 쓰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손주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 씻어. 신발 정리해. 인사해. 고맙습니다. 말씀드려. 손주는 할머니 보면 긴장합니다. 뭔가를 해야 하니까요. 한 번은 그 손주가 제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근데 할머니는 안 그래서 좋아. 저는 손주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권을 줍니다. 손주야, 목마르면 여기 줄 수 있어. 마실래? 배고프면 과자 먹어도 돼. 먹을래? 피곤하면 여기서 쉬어도 돼. 손주가 선택하게 합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손주가 오히려 스스로 합니다. 할머니, 제가 신발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요. 명령하면 반항하지만 선택권을 주면 스스로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손주야, 이거 할래? 안 할래? 내가 정해봐. 이 한마디가 손주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손주를 다른 손주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건 칼입니다. 손주의 자존감을 베는 칼입니다. 내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내 동생은 착한데 너는, 옆집 손주는 피아노도 치는데 너는, 이런 비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이 여사는 큰 손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할머니 말 잘 듣는데 너는 왜 그래? 큰 손주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큰 손주는 할머니를 피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아이가 할머니한테 상처받았대요. 동생이랑 비교당했다고. 저는 손주들을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요. 큰 손주는 조용하고 작은 손주는 활발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큰 손주는 조용해서 좋고 작은 손주는 활발해서 좋아. 둘 다 할머니 보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손주들은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한 번은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누가 더 좋아요? 형이요, 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좋아. 형은 형대로 좋고 너는 너대로 좋아. 작은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공평해서 좋아.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손주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손주 엄마 며느리 앞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조부모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손주 엄마 앞에서 손주를 가르치면 손주 엄마는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제 친구는 며느리 앞에서 손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건 잘못됐어.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며느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자기가 제대로 못 키우는 것처럼 느꼈겠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앞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능한 엄마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앞에서 가르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저는 며느리 앞에서 손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세워줍니다. 손주가 뭔가를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제일 잘 아셔라고 합니다. 손주가 잘못했을 때도 엄마가 어떻게 하래? 라고 물어봅니다. 며느리는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손주는 엄마가 최고 권위자라는 걸 배웁니다. 한 번은 손주가 과자를 더 먹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는 안 되라고 했어요. 손주가 저한테 왔습니다. 할머니, 과자 하나만 더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하셨지? 엄마 말씀 들어야지. 할머니도 엄마 말씀 따라야 해. 손주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는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절대 원칙 손주 엄마가 최고 권위자입니다. 조부모는 보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며느리 앞에서 손주 가르치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반성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네 번째, 손주에게 먹을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어. 많이 먹어.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할머니가 해준 건데 먹어야지. 이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김 여사는 손주한테 음식을 강요합니다.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많이 먹어. 손주가 배불러요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할머니 위해서라고 합니다. 손주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할머니 집 가면 먹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요. 며느리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할머니 집 가면 음식 강요당한다고 해요. 저는 손주에게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권을 줘요. 할머니가 이거 만들었는데 먹고 싶으면 먹어.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손주가 안 먹을래요라고 하면 그래, 괜찮아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강요하지 않으니까 손주가 오히려 먹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먹어요. 한 번은 손주가 제가 만든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섭섭했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는 배불러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먹고 싶어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손주가 편하게 다시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 내 맘대로 해. 5번째, 손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건 안 돼. 이거 해야지. 저건 하지 마. 이런 금지보다는 손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나 게임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많은 조부모들은 게임하지 마. 책 읽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게임하고 싶어? 그럼 30분만 해. 할머니가 시계 봐줄게. 손주는 약속을 지킵니다. 30분 후에 스스로 게임을 끕니다. 한 번은 손주가 할머니, 나 오늘 숙제 안 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였다면 그러면 안 돼. 숙제는 해야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피곤하구나. 그럼 엄마한테 말씀드려봐.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아. 손주는 며느리한테 말했고, 며느리는 오늘 피곤하면 내일 해도 되라고 했습니다. 손주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말을 들어줘서 좋아. 저는 손주의 감정을 존중한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엄마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손주의 선택을 존중하면 손주는 조부모를 신뢰합니다. 1200- 할아버지는 왜 안 찾을까? 많은 할아버지들이 섭섭해합니다. 나는 할아버지인데 왜 나는 안 찾아? 할아버지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평가하려 합니다. 공부 잘하니? 성적이 어때? 학원은 잘 다녀? 손주는 할아버지 보면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할머니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이렇게 감정을 물어봐요. 둘째, 충고하려 합니다. 게임 그만해.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손주는 할아버지 보면 잔소리를 듣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할머니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자유를 줘요. 셋째, 무섭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크고 말투가 강합니다. 옛날 방식대로 엄하게 대하죠. 손주는 할아버지가 무섭습니다. 반대로 할머니는 부드럽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다정해요. 저희 남편 할아버지도 처음엔 손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씩씩해야지. 울면 안 돼. 손주는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는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남편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주 오늘 뭐 했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줘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손주가 할아버지한테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평가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손주가 좋아하는 할머니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주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가르치지 말고 충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손주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 그랬구나. 그래서 어땠어? 라고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손주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손주와 함께 노세요. 손주 수준에서 함께 놀아주세요. 제 친구는 손주한테 할머니는 피곤해. 너 혼자 놀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주와 함께 놉니다. 블록도 같이 쌓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숨바꼭질도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나랑 놀아줘라고 하면 그래, 할머니랑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함께 놀아주니까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셋째, 손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손주가 공부를 못해도 얌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는 너대로 좋아. 할머니는 내가 있는 그대로 좋아. 이 말 한마디가 손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손주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평가받습니다. 더 잘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게 손주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넷째, 손주의 비밀을 지켜주세요. 손주가 할머니, 이거 비밀인데, 라고 하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특히 손주 엄마 며느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 손주는 저한테만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저는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손주와의 약속이니까요. 손주는 할머니가 비밀을 지켜주니까 할머니를 더 신뢰합니다. 다섯째, 손주한테 사랑해라고 자주 말하세요.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표현이 서툴기도 하죠. 하지만 손주한테는 자주 말하세요. 할머니는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할머니 보물이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손주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한 번은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나 얼마나 사랑해? 저는 팔을 크게 벌리며 말했습니다. 이만큼.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 이만큼 사랑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손주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손주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버이날 저한테 편지를 줬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께 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친구들은 할머니 집 가기 싫다고 해요. 할머니가 공부하래, 뭐하래, 자꾸 시킨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달라요. 할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냥 있어도 돼요. 할머니랑 있으면 편해요. 할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해라고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요. 할머니는 나랑 놀아줘요. 피곤해도 나랑 블록 쌓아줘요. 할머니 웃으면서 놀아줘요. 할머니는 나를 다른 애랑 비교 안 해요. 너는 너대로 좋아라고 해요. 할머니는 엄마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안 해요. 엄마가 제일 잘 아셔라고 해요. 할머니는 내가 밥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해요. 배고프면 먹으라고 해요. 할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줘요. 나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할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할머니, 100살까지 건강하세요. 나랑 오래오래 놀아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손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을 뿐이에요. 강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손주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겁니다. 손주는 할머니 집에서 쉽니다. 평가받지 않고 강요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요. 진짜 좋은 할머니는 뭔가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할머니는 손주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할머니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할머니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좋은 할머니는 손주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할머니는 손주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손주를 가르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손주를 이해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60세 이후 손주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주한테 명령하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손주를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요? 내가 손주를 편하게 해주고 있나요?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오늘 당장 손주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있는 그대로 좋아. 넌 할머니, 할아버지 보물이야. 손주가 뭘 하든 잘했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손주도 의아해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손주가 말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손주에게 배웁니다. 손주의 생각을, 손주의 세상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는 조부모의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조부모님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손주와 관계로 고민하시는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와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한 번이 손주와 조부모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좋은 내용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손주의 관계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길,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항상 찾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